사회적 경제센터, 사회적 경제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회적 경제라는 말. 경제라는 말은 아시죠, 다? 학생 이름이 뭐죠? 송정헌. 송정헌 개인의 경제가 있죠. 돈을 어디서 벌어요? 송정헌 학생은? 지금은 부모님께서 지금은 계속 주시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한 적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부모님께서 해주시고. 그럼 그 돈 받으면 어떻게 써요, 주로? 제가 필요한 걸 사서 쓰고, 그런 일을 해요. 이게 개인의 경제입니다. 조금 더 넓어지면 이 개인의 경제보다 조금 더 넓어지면 가족 경제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돈을 벌어오시고 어딘가에 가셔서 그 돈을 벌어오면 가족 경제는 독특한데요. 이런 경제 거의 없을 거예요.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버님이 돈 벌고 어머님이 전업주부를 하신다고 예를 들 때 이것도 이제 성차별 또 되긴 해야죠, 이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밖에서 벌어오고 그거를 살림하시는 분이 남자가 살림할 수도 있긴 하긴 한데 그렇게 돈을 갖다 줘요. 근데 당신은 나한테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든 어디서 사기를 쳐서든 나한테 반드시 한 달에 200만 원씩 가져와야 돼. 이런 계약서를 쓰나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없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때는 실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 밖에서 일하시던 분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집에 돈 한 푼 못 가져와. 그래도 해고라는 게 없어요. 자식들 용돈도 안 줘. 그런데 어머니 해고를 시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뭐 세탁해주고 차비 주고 학비 주고 이런 거를 다 부모님들이 하셔요. 아무 일도 안 해도. 세상에 나가면 그런 데가 없어요. 무조건 일을 해야 일에 대한 대가로 시급을 주든 일당을 주든 월급을 주든 이런 걸 하는 거죠. 일을 안 하는데 용돈을 막 줘. 그런데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정경제예요. 엄마가 밥을 해가지고 식구들 먹이면서 한 그릇에 3,000원씩 팔고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게 없는데 밖에 나가면 그런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노동은 보통 전업주부들의 노동은 얼마라고 계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400만 원? 월 400만 원. 이거 최근 뉴스를 좀 접하신 거예요, 그죠? 예.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전업주부들의 하는 가사노동이. 그래서 이 가사노동에 대한 거를 내가 연봉 5천만 원짜리인데 남편이 5천만 원 갖다 주나? 이게 못 갖다 주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노동부에 신고 못 하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정말 이건 사랑으로 그다음에 뭐 요새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냥 뭐 일은 잔뜩 하는데 그냥 너 이거 배우는 게 최고지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무슨 거기다 돈을 받을 생각을 해. 뭐 용돈은 그냥 주는 거지 무슨 구두를 닦고서 용돈을 주라고 그래. 막 이제 이런 비난. 이게 안 통하는 하여간 가족 경제는 정말 독특한 경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경제예요.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경제가 있죠. 국가도 돈벌이를 좀 하나요? 국가가? 아니요. 여러분들 세금 내죠. 여러분들 세금 내봤어요, 혹시? 네. 세금 어디다 가서 내봤어요? 물건 살 때. 이거 제대로 배웠네요, 그래도.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물건 살 때 물건 값에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걸 가게 주인이 여러분한테 미리 받는 거예요, 세금을. 미리 받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부가세나 하여간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걸 해서 내죠. 여러분들이 미리 내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먹는 분유에 세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갓난아기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세금을 무슨 세금? 간접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무서에 가서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내는 세금, 이게 이제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간접세가 너무 많아요. 간접세 비중이. 이렇게 되면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거는. 직접세가 높아지고 간접세는 적어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실까요? 혹시? 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간접세가 비중이 높아지면 간접세는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내는 것처럼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이 더 적게 내죠. 왜 그러죠? 그것까진 몰랐어요? 네. 라면을 하나씩 사 먹는 사람은 계속 똑같은 값으로 사 먹죠. 근데 박스로 갖다 놓고 사 먹는 사람은 그거 20개 한 박스라고 할 때 20개짜리 딱 곱하기 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한 18개 값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금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이건 간접세가 많아지면 이게 부의 균등한 배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양극화 이런 것들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접세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직접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간접세 비중이 OECD 국가에서 아마 최고로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한데, 자, 여기까지 나가고 국가경제는 어쨌든 국가는 세금 받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리도 놓고 뭐 길도 깔고 뭐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뭐 어디 학교 운영하는데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선생님들 월급을 국가에서 주죠. 강원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받으시는 게 국가에서 월급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비 가지고서 부모님들이 낸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다 운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이거는 이제 국가의 철학인 거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철학,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써라라고 결정해주는 국회, 이런 데서 이제 결정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국가가 돈벌이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국영기업체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직원들 뽑고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나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이용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국가의 경제입니다.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기업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인 겁니다. 기업 경제는. 돈 버는 거라도 너 왜 돈 버는데, 주식회사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구멍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너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라고 안 물어요. 그냥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당연히 뭐 하는 일이 많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직원들, 때로는 사장이 되면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 경제. 이건 돈 버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딱 간판에 딱 들어와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건 뭘까요? 여기에 이제 요건데요. 영어에 소셜 이코노미를 번역한 겁니다. 소셜, 소사이어티를 아시나요? 1학년 때 배웠나요? 단어, 소사이어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소사이어티의 사회라는 단어인데 그거의 형용사형입니다. 소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회적 경제는 뭐냐? 사회적, 소셜이라는 거를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지금은 사회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회의, 사회에 관한, 사회를 위한, 이렇게 다양한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형용사의 단어입니다. 그 소셜은 뭐냐면 사회의 경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의 경제. 사회의 경제? 사회가 뭐죠? 그러면 사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회가 거론이 되긴 했어요. 자, 가족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가족도. 나 혼자 있을 땐 나 혼자니까 사회는 안 해요. 근데 나와 너 둘이 있으면 일단 사회예요. 우리가 사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모인 사회가 됐어요. 이거는 커뮤니티는 이제 공동체라고 번역을 하고, 근데 이 사회, 하여간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모였을 때의 경제. 야, 이건 또 뭐지? 사회의 경제. 요거는 오늘 핵심으로 다루려고 하는 협동조합이 대표입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것은 기업 경제와 좀 전에 얘기했던 가족이나 국가처럼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 그런 경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제와 돈벌이가 목적인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뭔가 좋은 일도 해야 돼. 좋은 일도 하는데 돈도 벌어야 돼. 맨날 돈을 어디서 걷어서 뭐 회원들끼리 돈을 걷어서 좋은 일, 우리 뭐 장애인들 무슨 시설에 기부하자. 그래? 아, 저 좋은 일이다. 그래, 그러면 너 다달이 10,000원씩 낼래? 자,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우리 1,000원씩만 걷자. 그래서 그 돈 걷어서 매번 걷어서 갖다 줄 수도 있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은 못 버는 거야.
근데 이제 한 200년 전쯤에 유럽에서부터 야, 좋은 일도 하되 돈도 벌어가면서 좋은 일 할 수 없을까? 근데 목적이 돈 버는 게 먼저 목적이 아니고 좋은 일이 먼저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먼저 내세웁니다. 사회에 뭔가 흐르는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국가도 해결 잘 못하고 있고 이제까지 기업들도 잘 안 되고 있고 가족들도 못하고 있는 개인들도 못하고 있는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 저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막 눈에 띄어. 근데 국가도 안 하고 국가가 국민들 세금 잔뜩 걷어서 1년에 500조 정도의 예산을 쓴다는데 도대체 예산 어디다 쓰고 저런 일을 안 하지?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유럽에서부터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요거를 좋은 일을 하자. 저거를 해결하자. 요새 체인지 메이커 교육 같은 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체인지 메이커 교육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체인지 메이커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주변에서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문제, 그 문제가 뭔지를 딱 캐치를 하고 좋다. 저거 문제가 있어. 문제라고 딱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 또래들이 만든 아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있어요. 학교 오가는 길에 새들이 많이 길바닥에 떨어져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뭐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기 무슨 투명한 유리벽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새들이 거기 자꾸만 부딪혀가지고 죽어.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기다 어떻게 하면, 새들이 저런 데 가서 안 부딪히는 방법 없을까? 물론 소음을 막기 위해서 저기 아파트 단지 있으니까 거기 막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 맞지만 저렇게 또 투명하게 한 이유는 또 시커멓게 불투명하게 해놓으면 또 앞이 막혀서 갑갑하다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막 민원 넣고 하니까 이제 투명하게 한 거는 좋아. 그런데 새들이 부딪혀 죽어. 그래서 학생들이 야, 저거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문제는 맞았어, 이제. 그럼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막 물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직접 그립니다. 거기다가 새를 그려서 붙이자. 저보다 큰 새가 막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야. 투명한 유리벽에. 그래서 저기 가다가 저 겁이 나. 못 가. 그래서 피해 가는 거죠. 그 새를 피하기 위해서 가서 안 죽는 거예요, 이 새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돈벌이가 될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상의하고, 그래서 정부기관에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본인들이 돈벌이를 해서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런 거 나서가지고 다 해놨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돈벌이가 생기는 일들도 있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이제 돈벌이도 생기는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요런 경제를 사회적 경제, 돈벌이를 하되 그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일을,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돈벌이. 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벌이 자체가 어렵거든요. 좋은 일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두 가지 다 성공하려면 어렵죠, 정말. 그죠? 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사회적 경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그런 센터를 놓고 여기에서 이제 예산을 씁니다. 제 통장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사진 찍고 뭐 증거자료 올리고 그러면 여기서 제 통장에 돈을 줍니다. 예. 이런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여기까지 됐나요? 예.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독일 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독일 문학에서 박사학위를 독일 문학으로 받고 대학에서 시간 강사 참 오래 하다가 한 20년 전에 2000년부터 재작년까지 그 외래 교수로 이제 강의를 좀 하던 사람인데 뒤늦게 이제 2015년 그 강의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하게 됐는데 지금 평택에 있는 그 댕굴이라고 하는 거는 평택에 있는 한 마을 이름입니다. 시골 마을. 그 동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부모님이 태어난 집에서 모여서 공부 좀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과 저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함께 공부하고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이제 책 읽고 뭐 글 쓰고 이런 걸 잘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도와드리면서 거기서 실무 일을 도와주는 사무국장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교육 강사로 선발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협동조합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도에서 뽑아요. 이런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 협동조합 강의하러 다닐 수 있는 사람, 뭐 무슨 서류 갖춰서 내세요. 그러면 이제 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선발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군데 세 군데에서 이제 선발이 됐어요. 실제로는 세 군데가 아니라 이게 좀 너무 커져가지고 서울과 강원 하나로 묶었고 경기와 인천 하나로 묶었고 충남 대전 하나로 묶고 그러니까 여기가 세 군데죠. 이렇게 다 뽑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서류를 냈는데 한 군데는 떨어지고 저도 한 군데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채용이 돼서 비정규직이지만 이렇게 매칭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가온고등학교에서 유장표 선생님이라는 분이 대표로 이런 거 신청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해서 일정 잡아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상의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이성민 PD님 와 계신데 OBC 더원 방송이라고 저희 후배들이 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찾아다니면서 이사장님도 소개하고 뭐 시사 관련 있으면 어떤 분들 모셔다가 인터뷰도 진행하고 하는 개건 MC로 가끔 이제 촬영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좀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 연락처 이렇고요. 이메일 주소 이렇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책을 번역한 건 최근이고 나온 것도 최근인데 이 책이 발행일은 10월 5일로 되어 있어요. 아직 다음 달이죠. 책에는 그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 권 제가 가져왔는데 학교에다가 기증하고 갈 테니까 유장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갖지 마시고 이렇게 도서관에 놓고 보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따끈한 책입니다. 이거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두트바일러라고 하는 독일 스위스 사람인데요. 스위스가 제가 독일어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위스가 독일어권과 프랑스어권, 이탈리아어권 그다음에 아주 소수민족도 하나 이렇게 해서 언어가 여러 나라는 조그만데 언어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독일어권이 제일 넓어서 독일어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 트럭에다 우리도 지금도 있죠. 트럭에다가 채소나 뭐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분이 그런 거 하던 분이에요. 뭐 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하시던 분인데 차츰 트럭이 늘어납니다. 비슷하게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기고 해가지고 막 늘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산지에서 직접 갔다가 파니까 근데 매장도 없잖아요. 트럭에다 싣고서 그냥 다니니까 그러니까 싸게 팔 수가 있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예. 주부들이 되게 다 주부들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처음에는 트럭이 와서 뭐 식료품 판다고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제 뭐야 저거 가게가 없이 그냥 저런 트럭에다 놓고 온 걸 팔아? 저 물건 믿을만해? 믿을 수 있어? 만약에 저 사람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저 사람 이제 가버리면 뭐 저기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가서 환불을 받거나 항의를 해야 되지? 막 쭈삣쭈삣 거려요. 처음에는. 요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그 신뢰를 주부들한테 신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는 시간까지 이제 맞추려고 애를 쓰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부들한테는 엄청난 신뢰를 얻습니다. 왜? 써보니까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식료품들이. 그런데 값은 싸. 최고잖아요. 주부들한테. 값도 싸고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주부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분 누가 싫어할까요? 경쟁사. 그렇죠. 임대료 계속 내는 가게집 사장님들은 임대료 내느라고 그렇게 싸게 못 팔아.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임대료를 50만 원, 60만 원 내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어떻게 싸게 팔아. 그러니까 막 반대합니다. 이 사람이 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커지고 나중에
이런 소매상들, 그 식료품 소매상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난리가 나요. 대기업들,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이른바 그 우리 유럽에서는 재벌이 좀 다르긴 한데 콘세런이니 뭐 신디케이트니 뭐 이런 카르텔이니 이런 데서 이제 막 이 사람을 상대로 뭐 소송도 제기하고 경찰 부르고 트럭이 와서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있어요. 막 신고하고 트럭 강제로 경찰이 와서 끌고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 싸워서 이겨요. 그 이기는 기저의 배경은 소비자들이에요. 주부들이 뭐 이 사람 잡혀가거나 막 트럭이 어디 뭐 끌려갔다 뭐 이러면 막 주부들이 나와서 막 같이 싸워줘요. 막 항의하고 뭐 그 좋은 분인데 왜 그거 그렇게 하냐. 왜 우리들한테 싸게 파는 게 좋은 건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해주죠. 이거를 언론들도 싫어합니다. 언론들도 전부 다 그 재벌들 편이에요. 대기업들 편.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언론도 욕먹고 정치권도 다 이 사람 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여간 죽은 지 오래됐고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컸냐면 언론사가 자꾸만 욕하니까 언론사를 차려요. 자기가 그냥 신문을 내버려. 그리고 나중에 정치인들이 하도 자기를 방해하기 위한 법을 무지하게 막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버려. 정당을 만들어.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은 스위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스위스 역사 전체를 놓고 그냥 누구 사람 이름 안 주고 스위스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스위스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야? 그랬더니 조사할 때마다 1등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근데 스위스 사람이 아니야. 독일 사람이야. 그런데도 스위스 사람들이 계속 1등을 꼽아요. 2등은 거의 매번은 아니지만 지금 3번 한 거 봤거든요. 이 사람이 2등 합니다. 2등. 고틸 두트파일러. 2등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이름 들어봤어요. 5등까지, 100등까지 제가 쭉 명단 봤는데 중간중간에도 이제 좋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3, 4, 5등은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전기를 번역해 놓고 보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돼요. 부자가 굉장히 그걸 다 온갖 모함과 방해와 막 이런 걸 뚫고 이겨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그 많은 재산, 회사도 엄청 많이 거느립니다. 그 막 현대그룹 정도? 막 자회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혼자서 개인이 막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 내놓거든요, 재산을.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기부하는데 생각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요. 이 돈이 어디서 쌓였지? 이 많은 돈이, 내 재산이 이게 어디서 생긴 거지? 소비자들이 분명히 조금씩 비싸게 주고 샀을 거야, 나한테. 분명히 자기는 싸게 팔았는데도 그래도 더 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나한테 돈을 더 내고 산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쌓인 거야. 이런 마인드를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안 갖죠. 저건 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무슨 누가 뭐라고 그래. 실제로 저 기부 안 했다고 욕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부자인 거죠. 그렇게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돈 많이 벌었네 이런 정도인데 하나, 소비자들이 나한테 비싸게 샀을 거다. 또 하나,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이 사람들이 월급을 조금씩 덜 받아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 이렇게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이분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라. 이거를 기부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 나중에 책에도 나오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협동조합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합원으로 오실 분들 손 드세요. 뭐야, 저 출자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돈도 내야 되고 그 내가 또 운영에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냥 물건만 사 먹는 내가 소비자가 편하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조합원으로 돈까지 내고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적자 남은 거 어떻게 해? 내가 돈을 또 더 꼬라박아야 돼?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공짜로 뭐 출자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비싸게 사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그냥 나눠드릴게요. 출자금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하나도 안 냈는데? 근데 안 낸 게 아니죠. 옛날에 낸 거죠, 옛날에.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낸 거라고 하고 이제 주부들은, 일반 주부들은 난 그렇게 따로 돈 낸 적이 없는데 출자금이라고. 그런데 그냥 공짜로 다 출자금을 낸 걸 해준대. 이거 하다.
이래가지고 그걸 예를 어떻게 들자면 이렇게 들어요. 시장에 나가가지고 5만 원짜리를 들고 야 이거 5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5만 원에 사지 말고요 10,000원에 사가세요. 누군가가 그런다고 치면 분명히 5만 원짜리인데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저거 뭐 뒤에 뭔가 있다. 저 공짜로다 저 5만 원짜리를 10,000원에 팔 리가 있어. 4만 원 손해보고 저 사람이 미치거나 아니면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저 사람한테 저거 분명히 사오는 순간 내가 손해볼 거야. 뭔가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다니지. 이런 의심들을 스위스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초기에. 이 사람이 전재산 기부할 때. 예. 그랬는데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출발할 때 한 10만 명이 모입니다. 조합원으로. 그 대규모 협동조합이 하나 생긴 거죠. 돈도 안 내고. 뭐 옛날에 낸 거 가지고. 이런 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존경한다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역사에서.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앙리 디낭. 들어보셨죠? 앙리 디낭 뭐 한 사람이죠? 잘 못 들어봤나요? 피스탈로치. 피스탈로치도 못 들어봤나요? 로저 페더러. 페더러 못 들어봤나요? 다 몰라요? 저는 다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의 테니스 선수 중에 정희현이라고 아시나요? 예, 옛날 어디하고 어느 사람 유명한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발바닥에 물집 생겨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친 정말 젊은 친구 저도 안타까워 그때 그 장면을 막 봤는데 그랬던 정현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붙었던 사람. 그 사람이 로저 페더러거든요. 그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중요한 인물로다 그 사람을 꼽아요. 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유일해요 그 사람이 로저 페더러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들이 아닌데도 아인슈타인도 스위스 사람 아닌데도 스위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E = MC 자성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발견해낸 게 스위스에 와서 직장 생활할 때였어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아인슈타인을 스위스하고 엮어냅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독특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등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고 싶은 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왜 협동조합 만들려고 했는지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다 들어볼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많으니까 자원해서 그냥 좋아요. 친구가 꼬셔서도 좋고요. 예,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뭐 선생님이 강제로 해라고 그래서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었어요? 손 들은 거 아니었어요? 아유,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왜 만들려고 하죠? 협동조합이 뭐 같아요? 근데 협동조합 뭔지도 잘 몰라요? 왜 왔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여기에? 네, 얘기해 보세요. 발언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강연 듣는 거 생각하고 강연이다 생각하고 오셨다. 또 네? 뭔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럼 사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적은 없으신 거예요? 미리 우리 협동조합 한번 학교 협동조합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힘 모아서 그 학부모님들도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한테도 홍보해서 조합원으로 좀 오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학교에서 막 돌고 그래서 그거 괜찮을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유정표 선생님. 그러긴 애들이 학교 너무 못 왔었어요. 못 왔군요. 그렇게 전부 다 집에 있었고. 그래서 그럼 한 반입니까? 여기는 같은 반이에요? 중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 학교에 중점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네. 친구들 이제 로봇 중점 교육 과정 아이들인데 학생들이 스마트팜을 이제 주로 이뤄서 한 아이들이라서 이 친구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로봇 연구하시는 발명가들이세요? 그러면 이 로봇으로 농업에 뭔가를 좀 주어서 그런 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께서는
한번 협동조합을 해보신 거고,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협동조합은 이제 자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해야 제가 쭉 예를 들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보자. 주식회사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협동조합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도 해보고, 협동조합이 뭔데요? 그 협동조합은 엄마 너도 궁금하면 찾아봐. 인터넷에서 찾아보든가 뭐 협동조합이 뭐긴 뭐 주식회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고 뭐 이렇게 그래서 관심 있으면 오고 이렇게 이제 해야 자발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는 게 협동조합이 성공하는데 지름길입니다. 근데 하기 싫은 사람들 혹시나 모여놓으면 협동조합 관심도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 빠집니다. 인원수가 많다고 그래요. 조합원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옆에서 그냥 남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짜증만 내고 막 이러는 사람 한 명만 딱 있어도 다수결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협동조합 못 해요. 정말 힘들하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파악이 됐어요. 이제 일단 약점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러나 그 기왕에 이렇게 왔으니까 좀 의지를 지금부터라도 한번 불살라 보시고 한 반쯤 떨어져 나가. 나 얘기 들어보니까 한 3시간 강의 들어보니까 협동조합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안성시 장애인 부모회 초대 회장을 하신 분을 만나 뵀어요. 평택에서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그 협동조합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안성시 장애인 부모 회장님을 한 분을 수녀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굉장히 좋은 분이다 그래서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막상 만나보니까 저는 그분을 몰랐는데 그분은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학교 선배래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신뢰 관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평택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만들 거다 조만간 장애인 부모님들이 안성에서도 장애인 부모님들이 모여서 뭐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이렇게 전문가 하나 불러다가 이렇게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랬더니 선배님 뭐 책 가지고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래서 책을 하나 줬어요. 제목은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성서처럼 쓰이는 협동조합 처음에 만들 때 이제 공부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줬더니 마침 호주 출장 가게 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읽을 책 없었는데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빌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저는 협동조합 빠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신뢰도 얻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맞대요. 책 쭉 읽어보니까 협동조합 체질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좋은 분인데 남하고 협동하는 게 잘 안 되는. 협동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협동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이 그 장애인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맨 처음에 조직할 때 자기 자녀가 발달장애인이라 그 자녀 신경 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회 활동에 남의 자식까지 막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해보자. 나라에서 잘 안 해주지 않냐. 뭐 이것저것 뭐 지원하는 거 있긴 하지만 여기 그래서 부모들이 모이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돈을 다 쓴 거야. 돈도 좀 많아요. 그래서 그 해 동안 쓴 돈이 한 4천만 원 된대요. 자기가. 근데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돈 내가 쓰는 거니까. 근데 협동조합을 하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조합원들이 동의 안 하면 그거 못 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야, 왜 그 돈을 그런 데다 써? 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영수증 가져와봐. 뭐 이러는 거예요. 그 투명하게 뭘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개인 기업하는 게 체질이 돼 있어서 그냥 돈을 벌어서 좋은데 그냥 내가 쓸게 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협동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나 협동하는 게 맞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딱 체질이에요. 저는 저 대학원 다닐 때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교사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저한테 독일어를 배운 제자가 어느 날 와서 서울에 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 계시냐? 나 집에 있다. 지금 이제 평택역 근처인데 그래? 택시 타고 와. 그래서 우리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 친구가 이제 물은 거죠. 걔도 성인이 이제 한참 됐죠. 근데 그럼 너는 어떻게 지내냐? 이제 나 어떻게 지낸다? 난 장애인 부모님들 그 예바다 법인의 이사인데 그 이사로서 부모님들의 욕구를 못 다 충족시켜드려서 그게 걱정이고 막 그렇다. 이런 얘기를 고민을 그 당시에 그 친구한테 이제 늘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협동조합을 해보시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뭐야? 뭐 농협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협동조합이 뭐 농협 같은 거? 그랬더니 뭐 농협도 협동조합이긴 한데 국제사회에서 농협은 협동조합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돈만 아까 얘기했죠. 좋은 일을 하자는 게 목적인데 협동조합이 그래서 돈도 벌자는 건데 목적은 다 사라지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조합원들이 주인인 것도 사라지고 그런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협동조합 그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뜻도 좋고 그 돈도 좀 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찾으면 있습니다. 한번 부모님들과 함께 공부부터 해보시죠. 그래?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일어날 때쯤에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조금 이런저런 빼놓고 1시간 반 정도는 협동조합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개인적으로 그 친구한테. 그 정도 듣고서 제가 뿅 갔어요. 그 친구 일어나서 갈 때 그랬어요. 너 조금 아까 들어올 때는 내 제자라고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내가 너를 반드시 스승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하고 무슨 관계를 맺었는지 아세요? 제승 관계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제자가 스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승 관계라고. 그 친구는 자꾸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이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제승 관계라고. 옮기니의 말을 쓸 때. 그 스승이죠. 협동조합에서는 스승이에요. 독일어는 제가 가르쳤지만 협동조합은 그 친구가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딱 배워보니까 저한테는 체질이 딱 돼요. 제가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그때마다 좋긴 했지만 지금은 딱 이거 협동조합이 저한테는 딱 맞구나. 제대로 맞는 옷을 저한테 입혀줬구나, 이 친구가. 그래서 저는 이 제자이면서 스승인 이 친구를 지금 끝까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3시간이나 들었는데 뿅 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체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 더 해보셔야 돼요. 협동조합에 꼭 다 함께 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5명 이상이면 되거든요. 협동조합. 그럼 이것도 이제 질문이 웃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싶은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와 있는 거니까 넣어주면 넣어주는 거고 그냥 주입시켜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외우게 하고 시험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까요? 혹시 여기까지 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나요? 워낙 명쾌한 설명을 하니까 질문거리가 안 나오죠? 알고 싶은 것도 없다? 더 이상 여기서 강의 끝내도 된다? 그건 아니고요. 조금만 더 들어보고 있어요. 일단 포기하더라도 한 3시간 다 듣고 나서 포기해요. 요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영상인데요. 이게 영상이 파일이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꺼가지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꼭 경기도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거를 꼭 보여주라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가 지역 주민과 함께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하여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이를 지원하고자 2020년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센터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전문기관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 연구,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 발굴에 힘쓰고 홈페이지, 소통 채널 운영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경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업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판로 지원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지원,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짧지만 간략하게
되어 있는 영상이었고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해서 그냥 제가 아까 구두로 설명한 것과 전체 화면 끝내기. 요거를 그리면 되겠구나.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부터. 예, 됐습니다. 다음번에 조직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저도 뭐 구체적인 내부 조직까지는 잘 모르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센터입니다. 부천에 있고요. 이런 일 합니다. 이제 상담 전화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이에요.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을 이런 데서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본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 이렇게 만들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하는 교육이 이제 기본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뭐 맞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교육들을 합니다. 뭐 노동법도 이제 직원도 쓸 수 있으니까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이 조그맣게 시작을 한 것 같지만 대학교를 운영하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큽니다. 뭐 온드라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대그룹에 그 맞먹는 스페인에 있는 조그만 협동조합에서 출발했는데 뚝딱뚝딱 난로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출발했던 그런 그 협동조합이 거기서 대학을 운영합니다. 그 대학 몬드라곤 대학교 교수가 한국에 와서 그 한국의 협동조합들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뭐 지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여기 안성에도 혹시 국수나무라고 하는 분식집 있나요? 국수나무 잘 몰라요? 네, 그거 본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해피브릿지라고 하는 협동조합. 자, 이런 것들을 하여간 하는 기관입니다. 협동조합이 뭐냐고 하면 정의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내용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ICA라고 해서 국제협동조합연맹,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큰 협동조합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 연맹인데, I는 인터내셔널이고 C는 협동조합의 영어 단어 코어퍼러티브라고 하는 게 그 협동조합입니다. 그걸 alliance, 그래서 연맹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이런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농무성이라고 하는 데서 또 협동조합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소비자 협동조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 협동조합. 그런데 한국에서는 좀 늦게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좋은 점을 땄어요. 좋은 점들을. 그게 늦게 후발주자로 출발하면서 장점은 그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협동조합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이 하던 것들 좋은 점을 따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데다 담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좋습니다. 한국계. 그래서 이것만 좀 아시면 돼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재화는 물건을 뜻합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그 소비재, 뭐 생산재 이럴 때 재화입니다. 물건이나 용역은 영어의 서비스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 그 언어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것을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서비스 해줍니다. 언어 치료를 해준다, 뭐 물리치료를 해준다, 뭐 감각 치료, 뭐 동물 매개 치료 이런 걸 해준다. 그럴 때 그것은 서비스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건을 팔기도 해요. 가게에서 물건을, 자동차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과 구매, 생산하는 것, 판매하는 것, 그리고 제공하는 것. 서비스는 제공한다 그러죠. 판매한다고 그러질 않고. 그런 것들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거예요. 협동으로. 영위한다는 얘기는 그냥 한다는 거예요. 협동으로 함으로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동으로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출자금 조금씩 내면 조합원이 되는데 그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그 회사는 뭔가를 해야 돼요. 회사입니다. 협동조합도. 그런 것을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제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됩니다. 뭔가. 이게 협동조합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이렇게 하면 또 애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시험에는 안 나지만 애운 거 억지로 잊어버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유럽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1700년대에 살았던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오웬이즘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 사람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오웬이즘. 이 사람은 이제 협동조합 한 사람은 아니고 사장님인데 처가 무지하게 부잣집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 방적 공장 사장님이었는데 장인어른이 이분한테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을 합니다. 그 회사를.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착한 기업 정도 소리 들을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인 회사인데 장인어른한테 물려받은 그런 회사인데 이 직원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혜택을 많이 주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착한 기업.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미국까지 가서 영국 사람인데 미국까지 가서 막 협동조합 마을 같은 걸 크게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는 했는데 협동조합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정신을 맨 처음에 협동조합 정신을 이 사람이 심어줬다. 그래서 로버트 오웬이 협동조합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조지 홀요크라는 사람 이름보다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설립한 협동조합이 있어요. 영국에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이제 시골스러운 골목길에다가 매장을 하나 냈는데 28명이 1파운드씩 돈을 걷어서 우리 가게를 하나 내자고 결정합니다. 혼자서 내기에는 가게를 낼 돈도 없고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 그런데 28명이 모이니까 1파운드, 그 당시 1파운드가 현재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28명이니까 한 2,800만 원 되는 거죠. 2,800만 원을 걷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막 혹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산업혁명 막 이럴 때는 그냥 유아노동이라고 해가지고 6살, 7살 이런 애들도 데다가 일 시키거든요. 막. 그리고 일할 때 20시간 가까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공장에 가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회사 안에 그냥 기숙사 지어놓고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그래서 주말에 한 번 집에 가게 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급여는 적고 그런 회사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급여가 적다 보니까 집에 돈을 많이 못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은 좋은 물건, 비싼 물건을 못 사고 그래서 근데 주식이 밀가루로 만들어 먹는 빵인데 집에서 싸구려 밀가루를 사오는 거예요. 싸구려 밀가루 사다 보니까 곰팡이 핀 밀가루에 모래가 섞인 밀가루. 이 기록에 다 나와요. 그런 거를 사다가 집에서 이제 먹은 거죠. 이게 그렇다고 좀 좋은 거, 그런 거 안 된 거를 사려면 비싸고 월급은 적고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똑같이 질 좋은 거라도 우리가 직접 사다가 도매로 띄어다가 우리끼리라도 좀 공동구매해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해서 좀 싸게 우리끼리 싸게 좀 나눠 먹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가게를 지킬 사람은 없어. 다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하지? 평일에는 못 열어. 우리 주말에 집에 갈 때 한 군데 모이자. 그래서 거기서 나눠 가자. 우리가 사온 거. 그래서 밀가루를 공동으로 떼어다가 한 군데 놓고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28명이. 모여서 이제 한 포씩 두 포씩 사가는 거죠. 근데 떼어온 값을 다 알아. 얼마에 떼왔는지. 예를 들어 한 포에 10,000원에 떼왔어. 근데 10,000원을 주고 사가면 똔똔이야. 근데 저쪽에서는 15,000원에 파는 거야. 소비자들은. 일반 소매상에서는. 근데 10,000원에 떼온 거 아니까 10,000원에 사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 회사는 안 굴러가잖아, 그냥. 자기들이 계속 똑같은 돈 걷어서 싸게 사는 건 좋은데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하죠. 야, 저 소매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그렇지만 떼어온 거보다는 조금 비싸게 주고 사가자, 우리 서로. 조금씩 회사에다 돈을 남기자. 요래 회사가 크니까. 요걸 합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가면서 돈이 계속 쌓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 회사가. 그 로치데일이라는 건데요. 협동조합에, 이게 지금 박물관입니다, 지금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세계 각국에서 협동조합을 좀 한다 그런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듯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최초로 성공한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도 협동조합 잘 하셔서 이런 데 한번 단체로다 여행도 한번 가보고, 예, 그럼 코로나가 일단 없어져야 되겠죠. 예, 코로나는 제가 한번 치워놓을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같이 만든 28명 중에 한 명이 그 홀리오크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이프하이젠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독일의, 우리나라도 신용협동조합 있죠.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신협. 농협도 있지만 신협도 있어요. 농협은 농민들이 출자해가지고 돈을 걷어서 한 거고요. 이 신용협동조합은 은행에서 돈 받기 힘든 사람들이 주로 사채를 얻었었어요. 독일에 번역한 사람은 면장급이라고 했어요. 면장급. 라이프하이젠 사람 이름입니다. 독일의 한 사람이 공무원인데 시골에 이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요. 농민들이. 일은 뼈 빠지게 하는데 가난해. 그래서 왜 그런가 쭉 지켜본 거예요, 이 공무원이. 그래서 지켜보니까 가을에 추수하면 누군 쭉 갖다 줘. 그 수수한 곡식을. 봤더니 고리대금업자야. 그래서 농사 질 때 봄에 보니까 또 빚을 얻어. 그 사람한테 가서 빚을 얻고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추수하면 고리대금업자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몇백 프로 이자가 막 원금의 2배, 3배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뜯기는 걸 보고 이 면장쯤 되는 공무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돈 모두 다 가져 나오세요. 동전도 좋습니다. 다 가져 나오세요. 그거 한번 모아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조그만 은행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고리대금업자들이 받는 저런 그 이자율, 엄청난 저런 고리대금 하는 그런 돈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훨씬 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심사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 합시다.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리대금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 라이프하이젠 뱅크라고 하는 게 독일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신용협동조합, 이게 생긴 겁니다. 신협이라고 줄이죠. 그래서 농협은행보다 신협은행이 한국에서도 협동조합의 정신도 아직 잘 지키고 있습니다. 농협은 아까 욕먹는다 그랬죠. 그런데 신협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속속들이 다 들어가면 이제 거기도 뭐 이제 하자가 있고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네, 이건 넘어갑니다. 협동조합에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마냥 떠드는 것 같아요, 저 혼자서. 그래서 시계가 없어서 한 10분간 쉬었다 해도 될까요? 계속 할까요?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쉬어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